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죠. 크게 이제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은 화장품,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뭐 음료수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음, 내수 관련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내수도 있지만 이건 수출하고 관련된 거죠. 이렇게 내수와 수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죠. 예, 충분히 있고,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는 다시 오를 이유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매수할 가격이 왔다, 저점에 가까웠다 라고 이제 알람이 와서 저도 이제 급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종토방 갔더니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반등할 가격에 거의 왔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하시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얘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내수 쪽은 아니고, 내수 쪽에 뭐 관련된 뭐 화장품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피해주예요, 얘가. 코로나 피해주고,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 어, 이제 이 친구들이 뭐 면세점이나 이런 쇼핑하면서 이제 화장품을 싹 가져갔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매출이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매출의 뭐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화장품 중에서 이제 중국 매출이 거의 50%? 예,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늘길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 뭐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게 이제 뭐 좀 좋아질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엔 확진자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꺾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형편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 피해주,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뭐 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뭐 친미 성향을 뭐 친미,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코로나 관련돼서는 제가 보니까 오늘 뭐 뉴스인가 보니까 3월 달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지금 풀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풀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단기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뭐 보통 뭐 관광객들이, 저도 뭐 해외여행을 뭐 자주 가는 사람이지만 뭐 가도 뭐 4박 5일, 5박 6일, 뭐 많이 가야 일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씩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자가격리가 뭐 일주일이야,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일주일, 여기 와서 일주일 이렇게 하면 뭐 일하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자가격리가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물론 뭐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해외가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해소가 되면 오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그 코로나 피해주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뭐 거의 뭐 숫자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늘길 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아닌가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괜찮은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정부는 우호적으로 나오고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은 뭐 올림픽 때 우리 기자들 두들겨 맞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만 하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잖아요. 예. 뭐 주네 안 주네, 뭐 최근에 뭐 어디 화물차에 들어가는 뭐 그것도 뭐 주네 안 주네, 우리가 뭐 진짜 부탁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중국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호적이었는데 걔네들은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있는데, 근데 박근혜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어땠느냐는 거지. 그때는 대우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청받아서 정말 대우받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뭐 쉬워 보이면 걔네들은 우리를 밟았고, 우리가 강해 보이면 걔네들은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는 자세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당선인이 뭐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애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잘해줬을 때 취했던 태도와 우리가 정말 세게 나갔을 때 취했던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는데, 사드 배치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하루아침에 우리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바로 하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예, 왜냐하면 뭐 한 명이 있지만 밑에 공무원들도 많고 외교관들도 많고 국방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더 지켜볼 문제가 아닐까. 너무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둘 다에 대해서 코로나 피해주나 뭐 중국 관련된 거나 둘 다에 관련해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도 이제 하늘길 열리면 뭐 피해주가 아니고 이게는 다시 이제 좀 조금씩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정치 관련된, 국제 정치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약하게 나갈 때 걔네들은 강하게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강하게 나갔을 때 걔네들이 똑같이 강하게 나가나? 근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부드럽게 나가도 걔네들은 강했단 말이에요. 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언론 보도를 했고 분위기를 잡아갔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잘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우리가 세게 나갔을 때 걔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당장에 사드 배치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좀 강하게 나갔을 때 상대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역발상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하게 나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미국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했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강하게 나갈 때 걔네들은 우리에게 예의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볼 문제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와, 이제 차트 볼게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네. 아까 분석하면서 보긴 했지만 다시 봐도 160만 원인가요? 여기 고점 찍고 이거는 빼고 160만 원 고점 찍고 그냥 끝없는 하락. 끝없는 하락이 와서 이제 제가 혹시나 오면은 내한테 알람 줘라고 잡아놨던 가격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지금 90 얼마죠? 91만 원인데 91만 원인데 제가 90만 원 정도의 알람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알람이 또 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이 온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 가격이 코로나 폭락 때 가격이에요. 코로나 폭락 때 이 가격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것도 뚫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싸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이너스라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려갔던 이유가 남들은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면 주가는 서서히 반등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싸요 솔직히. 오늘 이제 살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놓쳤는데 사도 괜찮을 것 같은 가격이죠.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반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데 최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저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밑에 이제 저점이 85만 4천 원이거든요. 85만 4천 원. 90만 원 초반에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85만 4천 원에서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90만 원대 초반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85만 4천 원 그러니까 85만 5천 원 정도에서 2차 매수 웬만하면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몇 년도 가격이냐면 2018년도 저점이고요 2016년도 저점이고 아주 옛날 저점이에요 옛날 저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주가 지수로 따지면 2000 밑에 가격이란 얘기거든요 1800 뭐 이럴 때 그럴 때 가격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싸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5만 4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90만원 초반대에서 1차 매수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85만 4천 원에서 2차 매수 그리고 뭐 정말 여기까지 가준다 67만 1천 원까지 가준다 그럼 땡큐죠 사야죠 추가 매수 해야죠 그렇게 해서 3차 매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좋아지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월요일 날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나쁜 얘기들이 아직은 그러니까 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얘기들이 아직은 이제 시장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 들어갔다가는 이제 뭐 마이너스를 좀 오랫동안 고민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나쁜 얘기들이 그러니까 주가에 악영향을 줄 내용들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시점까지는 좀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그래서 좀 90만 초반대에서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85만 4천 원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준다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67만 1천 원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사야죠. 마지막 남아있는 총알 딱 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주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이건 무슨 뭐 코로나 폭락 때 가격이 이미 지나갔고 옛날 옛날 뭐 주가지수 1800대 1600대 이때 가격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 괜찮죠. 뭐 다른 코로나 피해주들 보면 뭐 여행주나 뭐 항공주 얘네들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코로나 끝난 가격까지 거의 와 있어요 지금. 네. 얘네들은 이미 반등해서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해외 입국자 격리 풀리는 문제, 호재죠. 네, 호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번 대통령이 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꼭 중국이랑 나쁘게 지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약자한테는 그 자비가 없잖아요, 얘네. 네, 약자한테는 자비가 없는 국가예요. 대신에 강자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잖아요. 한번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자들한테 했던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거 우리 정권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정권에서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사실. 예, 뭐 그렇게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때리잖아요. 이 미친 거죠. 어떻게 꼭 대표로 간 대표단의 기자를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았으면. 갑자기 화가 팍 올라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가 볼 때 최근에는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어, 예의 뭐 예의를 지킨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약하게 보이면 얘네들은 진짜 자비가 없이 밟아버리니까 어쩌면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저는 뭐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의 태도는 우리가 잘해주고 우리가 좋을 때 얘네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할 때 걔네들은 우리의 눈치를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살펴보니까 그럴 것 같다.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 정말 싸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뭐 매수해도 괜찮을 가격이 온 것 같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사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떨어지면 더 사고. 왜? 싸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저점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좋아지면 뭐 폭발적인 수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빨리 이게 코로나 끝나면 외국 나가야지. 가고 싶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뭐 중국, 일본, 뭐 동남아 얘네들도 한국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서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빨리 가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서울 가고 싶어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격리가 풀리면은 들어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아니고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급하게 이 분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은 또 속상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LG생활건강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투자에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또 열심히 또 종목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LG생활건강 분석 여기까지 끝내고요. 여기 투자 중이신 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좋은 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너무 무리하게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